그래. 말자가 요즘 돈 좀 벌었다는데 니 뭐 좀 들은 거 없나? 뭐? 해외 선물 투자? 그런 것도 있나? 그럼 뭐 나도 한번 해보지 뭐. 정보 줘서 고마워. 말자가 선물 투자로 재미를 봤다는데 내라고 못하겠나? 나도 이참에 대박 좀 쳐보자. 그 형님이 일단 오피스텔 방 하나면 된다고 했지? 그럼 뭐 형님이 알아서 세팅해 주신다더라. 예, 형님. 예. 채팅방 관리요. 그럼요. 저희가 또 컴퓨터 앞에서 하는 건 또 뭐든 잘한다 아닙니까? 예. 그 임차하면 기기 바로 넣어주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예. 맞지? 식은 죽 먹기네. 그래. 그러면 우리 뭐 리딩방 관리 좀 하게. 손 좀 풀어볼까? 좋지. 간만에 손 좀 풀어볼까? 해외 선물 투자. 그러니까 주식이랑 비슷한 거네. 그럼 뭐 나도 할 수 있지. 그나저나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까? 해외 선물 투자 종목을 추천해주는 리딩방이 있다고? 어딨어? 내를 보고 있나? 어쩜 이렇게 딱 맞게 이런 정보가 들어오노? 저런 경우 참 많죠. 저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 10배! 얼른 들어가 보자. 선물 거래는 교육도 받아야 하고 증거금도 예치해야 한다던데 바로 되나요? 조건 없이 투자금만 입금해도 투자할 수 있는 사이트가 생겼습니다. 혹시 사기는 아니겠죠? 그럼요. 합법적인 건 맞습니다. 저희도 안내해드리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투자금을 먼저 입금하면 시장과 똑같은 차트를 보면서 상품의 오르내림에 투자하고 계정의 잔고를 한정받을 수 있습니다. HTS라고 들어보셨죠? 하나. 잘 되나? 떠면 미끼를 물었다. 오, 박동혁이 또 한 건 했네. 그럼 그 채팅방에 사람 몇 명 있노? 지금 이 사람까지 하면 뭐 100명 딱 채우겠네. 그 형님이 투자금 받을 계좌 보여줬지? 그 은행 세 군데 보내주더라. 내가 니한테 좀 이따 보내줄게. 근데 이 투자금 받으면 투자는 제대로 되는 거가? 그거는 모르지. 우린 뭐 투자금 받으라면 받고 뭐 채팅방 관리만 하라고 했으니까. 투자금이나 잔고 내달라고 하면 어쩌지? 그거는 뭐 딴 사람들한테 받은 투자금 뭐 돌려막기 하겠지. 자, 우리 막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그 사람들 모집하고 관리만 열심히 해주면 된다. 그래, 이것만 잘 끝내면 해외 가서 한 1년 놀고 먹을 돈 준다 했으니까. 그래, 우리도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해야지. 그래. 화이팅! 정말 하루만 사는 인생들이군요. 투자금 5천만 원을 일단 보내면 그걸로 투자를 할 수 있고 100일이 지나면 5억으로 불릴 수 있다고 했지. 그래, 큰맘 먹고 투자해보자. 의심을 한번 해보시지.
오, 드디어 좀 올랐네. 이제 선물 투자 기간이 다 된 것 같은데 큰애 결혼하는데 돈 좀 보태주려고 하려면 이번에는 빼야겠다. 네, 이거 수익금 출금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지연이 됐어요. 아, 그 순차적으로 될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기다리면 된다더니 계속 그대로인데. 일단 담보 일부 금액만 좀 빼야겠다. 어? 이게 뭐고? 계정 비밀번호가 바뀌었다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됐는데. 예. 네, 누군가 강제로 제 비밀번호를 바꿨는지 접속이 안 됐어요. 아, 그 지금 서버에 잠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 단톡방에 입금 신청해 놓으면 곧 처리될 겁니다. 확실한 거죠?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려준 대로 했지만 저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채팅방에는 저와 같은 피해를 본 사람들의 글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제야 이게 사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영순 씨가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박보영 변호사님, 요즘 이런 투자 사기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굉장히 많은데요. 요즘 실물 경제는 IMF 때보다 어렵다는 얘기가 많을 정도로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작은 투자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게 되고 이럴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것이 투자 사기 문제인데요. 예. 최근에는 주식, 가상화폐, 해외 선물 거래 등을 이용한 투자 사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피해를 본 분들의 가정이 파탄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투자 사기 문제를 많이 접했는데 네. 정말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 사건에 조영순 씨도 투자 사기를 당한 것이 맞습니까? 네, 조용순 씨는 투자 사기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용순 씨가 한 해외 선물 거래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자본시장의 정식 선물 거래는 투기성이 매우 높아서 의무 교육 이수와 일반적으로 한 계약당 1,700만 원 정도의 증거금을 예치해야만 투자 자격이 생기는 등 조건이 엄격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안에서 이러한 조건 없이 투자금만 입금하면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하다고 믿고 투자한 조용순 씨에게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긴 합니다. 야, 이게 그럼 조영순 씨에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얘기인데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드라마에서 보면 박동혁이 조용순 씨에게 합법적인 투자라고 하면서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했는데요. 네. 선물 거래 시장과 동일한 차트를 보면서 상품의 오르림에 투자하고 계정의 잔고를 한전받을 수 있는 가상 선물 거래 HTS 홈 트레이닝 시스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실제 해외 선물 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어 가상 거래를 하도록 주선했다면 박동혁 등은 도박 공간 개설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만 처벌되고 이때 조용순 씨는 도박죄로 형사처벌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 자, 조영순 씨가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놀랍습니다. 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조용순 씨는 해외 선물 거래를 위해서는 의무 교육이나 증거금 예시 등 까다로운 조건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하지만 박동혁 등이 합법적이라고 하는 말만 믿고 5천만 원을 투자했고요. 투자를 하면서도 주위에는 말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 박동혁 등이 도박공간 개설죄로 처벌된다면 도박죄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예. 결국 박동혁 등의 범죄 행위가 도박공간 개설에 해당하는지
투자 사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조영순 씨가 범죄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 그들이 제공한 해외 선물 거래 사이트가 허위인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궁금합니다. 조영순 씨는 범죄자인가요? 피해자인가요? 네, 답부터 알려드리면 사기죄의 피해자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 박동혁 등이 조영순 씨에게 제공한 거래 사이트를 통해 투자된 돈은 해당 선물 지수와 연동된 금융상품 또는 그 밖의 투자 자산에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허위의 사이트였습니다. 야, 이게 그래도 천만다행이네요. 예. 그럼 이게 지금 박동혁 씨 등이 홍보한 그 내용은 완전 전부 거짓말이네요. 네,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 사이트는 실제 아무런 이윤이 창출되지 않음에도 새롭게 유입된 신규 회원들의 투자금을 통해 기존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 형태였습니다. 아. 회원들이 계속 손실을 보게 해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여서만 지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한 형태여서 어떻게 하더라도 수익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피싱 범죄 수법과 굉장히 유사하네요. 예, 맞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주식 급등 종목 추천 등 이른바 주식 리딩을 명목으로 문자 및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일정 시간 무작위로 주식 종목을 추천하던 중 해외 선물 거래 투자 사이트에 접속, 그 사이트에 기재된 법인 명의 대표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사기를 당한 그 돈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조영순 씨는 사기 범죄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를 본 손해를 박동혁 등 범죄자들에게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 신청의 경우 다수 피해 당사자가 있는 사건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1항, 제25조 3항 3호에 따라서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되는 경우가 많음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야, 그럼 형사적으로는 좀 어렵다면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네, 실제로 안타깝게도 민사적인 해결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박동혁, 이명덕에게 사기죄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론적으로는 두 사람을 상대로 공동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다만 일반적인 피싱 사기 범행의 경우 실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검거되는 범죄자들은 범죄 조직의 하수인, 즉 대부분 피해 회복을 해줄 자력이 없는 사람들이라 실제 범죄 피해 금액을 회복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조영순 씨 입장에서는 두 사람에게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추후에라도 강제 집행을 위해서 민사 판결문을 받아둘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피해를 당해도 돈을 돌려받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명덕, 박동혁 씨 같은 경우에는 직접 범행을 했다기보다는 투자자를 좀 모집하는 그런 역할 정도에 그친 것 같은데 이들에게 이런 역할을 맡긴 상선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투자 사기 범죄는 대부분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범죄를 함께할 공범들을 모집하고 범죄 수익금을 관리, 분배하는 등 범죄를 총괄하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 범죄 조직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실무를 보조하는 중간책, 대포 통장을 수집, 전달하는 장집, 사이트를 홍보하고 고객을 모집하는 홍보책, 범죄 자금을 세탁하는 자금 세탁책, 범죄 자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이 점조직처럼 운영되고 있어서 또 특이하게 하범들은 상선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하범들을 체포나 구속되더라도 상선이 누구인지 몰라서 수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야, 정말 이게 지능 범죄가 날로 발전합니다. 이런 거 발전 안 해도 되는데 진짜. 그러니까요. 아유, 야, 참. 그런 점에서 보면 수사기관도 끊임없이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하범이라고 하지만 이 박동혁, 이명덕 씨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네, 두 사람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1항 사기죄에 해당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공동정범, 불특정 다수 피해자 발생, 조직적 계획적인 수법 등 재질과 범정이 불량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가 세산범죄임에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이 역시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자, 조영순 씨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시청자분들께 좀 당부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제가 10년 넘게 변호사를 하면서 피싱 범죄, 투자 사기 범죄를 굉장히 많이 담당하며 생각한 피해 예방책은 과연 이게 사실일까라는 의심을 하고 주변에 제대로 알아만 보아도 손해를 입지 않았을 텐데입니다. 네.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단기간에 몇 배의 수익을 원금 손실 없이 얻을 수 있다는 얘기 자체가 이미 사기성이 매우 다분한 달콤한 유혹임에도 순간의 판단착오로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매일 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왜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냐고 물어보면 주변에 알리면 그러한 기회를 날릴 수 있고 아하. 나만 투자를 해야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대답합니다. 결국 욕심이 화를 부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는 절대 시청자 여러분에게만 오지 않는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사기를 당한 조영순 씨께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1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피해를 본 조영순 씨. 일단 박동혁과 대한문자나 톡자료, 통화 녹음, 계좌이체 내역, 선물거래 사이트 정보 등 사기 피해 증거를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동시에 박동혁과 이명덕을 상대로 공동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판결문을 받아 추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집행 권한을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러한 상황을 감내하면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가족들이나 지인들과 상의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신과 심리 치료를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